오늘은 제 25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침으로 미역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말하면서 영상을 안 찍긴 하는데 오늘은 말하면서 하루를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단 소고기를 잘게 썰어주고 참기름에 먼저 볶아줄게요. 그리고 벌써 영국 워홀 온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3월 말에 왔으니까 정확히는 한 1년 1개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워홀 온 사람의 한 명의 사례로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제가 느낀 것들이 뭔지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미역국 만들고 카페도 가면서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미역국이랑 제가 같이 만든 파김치도 곁들여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파김치는 이들에서 파가 15p, 그러니까 대략 300원 할 때 세일할 때 사서 파김치를 만들었거든요. 스스로 만들고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부었어요. 카페를 다녀왔고 카페에 있으면서 어떤 점들을 공유해야 런던 워홀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실들을 한번 다이어리에 한번 적어봤어요. 처음으로는 제 현황을 공유드리자면 저는 2024년 작년 3월에 런던에 왔고 처음 런던 왔을 때는 2주 동안은 에어비앤비에서 지냈어요.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참고해 보니까 넉넉하게 2주를 잡으면 대부분 집, 즉 방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집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서 집을 구하고 이제 4월부터는 오피스 잡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에 지원을 시작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워홀을 와서 한국에서 취준 경험을 하지 않고 와서 4월에는 좀 CV를 작성해보고 자소서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려다가 지원한 회사들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이제 양으로 승부해야겠다 싶어서 한 4월 중순부터는 그냥 하루에 최소 3개씩은 지원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024년 5월 면접을 좀 보기 시작했고 제가 했던 경험과 맞는 일자리가 마침 있어서 운 좋게 5월 말부터 오피스 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워홀 온 지는 1년 1개월이 넘었고 오피스 잡을 한 지는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요. 워홀을 고민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영국 워홀을 오게 된 계기는 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입 공채를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4살 아니다 만으로 23살이었으니 뭔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제 열정을 쏟아붓기에는 뭔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 전에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뭘까 싶어가지고 워홀을 오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파리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 여행 왔을 때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때 영국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워홀을 한다면 런던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런던 워홀을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런던에서 집을 찾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런던 1년 동안 두 동네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사가 있었고, 처음 정했던 집은 제가 런던에서 어떤 동네를 좋아하게 될 거고 동네별 특징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다 뷰잉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나름 깔끔하고 괜찮은 동네다 싶어가지고 첫 집은 루이샴이라는 동네에 살게 됐었어요. 거기 중에 루이샴에서 뉴크로스 게이트라는 역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는 가격이 되게 다른 방들에 비해 저렴했어요. 일주일에 bills all included인데 일주일에 175파운드를 받았고 11방이 같이 사는 되게 큰 집이었어요. 방이 많은 만큼 주방도 크고 화장실은 3, 4개가 있었고 한 화장실에 4개의 방이 같이 쓰면서 좀 번갈아 가면서 청소를 하긴 했어요. 동네는 번화가는 아니었고 근처에 괜찮은 카페 한두 개 정도 있고 근처에 큰 세인스버리 마트가 있어서 살기에 불편하진 않았어요. 단 저는 되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 동네였는데 회사에 갔을 때 너 어디 살아? 나 루이샴에 살아 이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사냐고, 거기 되게 위험한 동네인데 너 혼자 살기 괜찮아? 약간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외라 생각했었고 엄마가 제가 그 방에 살 때 놀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 상대적인 거니까 뷰잉을 다니실 때 좀 그 동네를 한번 걸어 다니시면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네가 위험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뭐 사람마다는 상대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이사를 한번 했는데 그 이사를 했던 계기가 회사랑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왕복 4시간 거리에 있었던 집이라 런던에서 집을 찾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거기서 살고 11월에 다시 뷰잉을 시작해서 뷰잉 3번 만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지금 사는 동네는 클래팸 정션이라는 되게 큰 역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까지 가는데 기차 한 번이면 가고 출퇴근 시간이 확 줄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클래팸 정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번화가예요. 제가 지난번에서 살았던 동네에 비해서 음식점도 되게 많고 체인 음식점이나 카페, 개인 카페들도 많고 이솝 매장도 있고 되게 젊은 층들한테 핫한 동네예요. 클럽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한남동? 아닌가? 약간 한남동 느낌이 살짝 있어요. 되게 예쁜 카페들 많고 떠오르는 베이커리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동네로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던 동네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교통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만약 제가 경험한 바로 어떤 동네를 추천하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런던의 동쪽보다는 서쪽을 더 추천드려요. 사실 사람들이 동쪽보다는 서쪽이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긴 하고, 어떤 동네로 처음에 자리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클래pham 정션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여기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로 처음 시작해 보시려면 일자리는 훨씬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업무 환경이 좀 어떤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주일에 2번은 재택을 하고 3번은 오피스로 출근을 하고 있고, 이 일주일에 2번 재택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월, 화 재택을 하고 어느 날은 수, 목, 금을 회사로 출근을 할 수도 있고, 뭐 월을 회사로 출근했다가 화수를 재택하고 목금을 회사로 다시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누가 간섭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고, 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녔다고 할 수가 없어서 제 인턴 했던 경험을 좀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가 되게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랑은 되게 직급 차이가 있지만 팀장님한테 말을 하거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제 주장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안 느껴진다는 점에서 되게 수평적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뭔가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따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팀장님의 의견이 곧 답인 것처럼 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팀장님이랑 내 의견이 달라, 그러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랑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내 의견이 이건데 한번 들어봐 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쉽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되게 만족하고 있고, 팀 사람들이랑 좀 나이가 비슷한 회사 동료들이랑은 좀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다 같이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다 같이 친구같이 좋게 지내고 있고, 좀 또 다른 점은 사실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좀 야근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크게 야근을 했다고 한 적이 없을 정도로 9시부터 5시 반까지 칼같이 좀 퇴근 시간을 지켜서 일하는 편이고, 뭐 야근을 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실 야근이라고 크게 할 게 아닌 게, 뭐 5시 반 원래 퇴근이라면 한 6시 반에 퇴근하는 적이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휴가가 25개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쓰는데 되게 자유롭고, 만약 영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그 친구가 자기 고향에 돌아간다 하면 최대 2주 동안 재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영국에 있었다면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재택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만약 한국 돌아가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 최대 2주까지는 재택을 할 수 있고, 최대 2주까지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한국에 간다 그러면 최대 한 달까지 있다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을 또 생각해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라면 영어를 써야 된다는 점? 사실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한국어처럼 100%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 이거는 점차 일에 익숙해지고 회사 사람들이랑 점점 익숙해지면서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단점인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 부분이에요. 이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생일이잖아요. 생일인데 내일 또 회사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지코바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한번 지코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동료들이 생일이 되면 케이크나 쿠키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케이크나 쿠키보다 지코바를 더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어가지고 오늘 지코바를 만들어서 내일 회사에 가져갈 생각입니다. 마트 가서 치킨 타이 2팩 2kg을 사왔고 이제 이거를 손질해서 오븐에 굽고 지코바 양념 만들어서 떡 삶아서 같이 버무려서 만들 생각입니다. 완성. 이거 회사에 가져갈 통에 다 담고 조금 남아서 이거 먹으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영국에서 워홀을 하면서 느낀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쌓는 게 엄청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도 일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됐고 그런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까? 한국으로만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미래의 그런 방향성이나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되게 의외로 생각하는 게 저는 영국 날씨예요. 영국 날씨가 저는 너무 좋아요. 영국에서 비가 자주 온다고 듣긴 들었는데 제가 있는 1년 동안은 사실 한국이 비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온다고 한들 살짝 왔다가 그치고 막 맑아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여름에는 습하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겨울에는 엄청 춥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맑으니까 그게 저는 영국에서의 삶의 질을 되게 높인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장점을 얘기했으니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아요. 런던의 월세가 비싸다. 근데 사실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비싸다는 거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왔기에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만약 이만큼 벌면 이 정도는 월세로 빠져나가겠구나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단점이 또 있다면 교통비가 비싸다는 거. 제가 회사에 갈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탈 때 왕복 16파운드예요. 그래서 대략 한 하루에 3만 원 정도는 교통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외식을 하면 좀 돈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외식을 자주 하진 않고 한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장 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장을 보면 한국보다 쌀 때가 있거든요. 고기 같은 거는 한국보다 훨씬 싸고 야채 같은 것도 싸기 때문에 집에서 잘 만들어 먹으면 식비는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영국 살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월세. 월세는 한 달에 대략 800파운드 정도 나가고 있고, 교통비는 많이 나갈 때 최대 한 200파운드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800, 200 해서 월세랑 교통비까지 1000파운드, 대략 180만 원 정도 쓰고 있고, 한 달에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파운드 정도는 옷을 사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0파운드는 옷에 나가고, 한 200파운드 정도는 외식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에 200파운드, 그리고 장보기 비용, 요거는 100파운드에서 한 150파운드 쓰고 있거든요. 말하면서도 지금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월세가 800 정도, 교통비가 200 정도, 거기다가 외식비 200, 거기에 의류 100, 그래서 지금까지 1300, 거기에다가 장보기, 생활용품이 한 100에서 150, 그러면 1450파운드,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50파운드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그 달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450파운드를 쓰고 있고, 환율을 그냥 1800원으로 잡으면 대략 하나로 한 달에 261만 원을 쓰고 있네요. 제가 하나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정말 많은 금액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런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돈이 많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을 왜 추천하냐 누가 물어본다면,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오피스 잡을 구하면서 제 경력도 쌓아갈 수 있었고,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기에 사실 일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일 외적으로도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뭐 박물관을 공짜로 간다거나, 공원도 사실 공짜잖아요.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즐긴다던가, 공원에 가서 러닝을 하고, 그냥 도시를 걸어 다니는 것만 자체로도 너무 행복해서 거기에서 장점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워홀 2년 중 1년을 살아본 워홀로서의 후기,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제가 만약 2년째 됐을 때 한국으로 돌아갈 때 또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말하고 싶은 느낀 점이 있다면 그때 또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